양천 이웃집 라디오가 함께하는 마요의 그림책 놀이터 29회. 오늘은 오랜만에 방송실 나들이를 해봤습니다. 벌써 코로나19가 반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변화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웃집 라디오팀이 녹음하는 이곳 복지관은 양천 해누리 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뀌고, 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방송실도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게 변신한 느낌이 물씬 듭니다. 오랜만에 발걸음을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네요. 이번 주도 장마가 길어지면서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함께 듣고 계신 곳곳에서도 비 피해 없이 촉촉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첫 곡 듣고 올게요. 산들이 부릅니다. 나의 어릴 적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 내 이름 부르시던 목소리 지금도 내 귓가에 울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나 보다. 사진 속 우리 바라보니 그때는 아주 평범했구나. 생각만 해도 내 맘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기억 못하나 보다. 내 얘기만 듣고 가세요. 한 번도 용기 내지 못한 평생을 나 기억할게요. 내 말 듣고 가세요. 저기요 아저씨 잠시만요.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언젠가 당신 얼굴 잊어버릴까. 내는요 여기 남길랍니다. 생각이 나 손잡고 거닐던 그 골목길 하나 둘 셋 걸으면 모두 좋았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나 보다. 내 얘기만 듣고 가세요. 한 번도 용기 내지 못한 평생을 나 기억할게요. 내 말 듣고 가세요. 저기요 아저씨 잠시만요. 사진 좀 같이 찍어주세요. 언젠가 당신 얼굴 잊어버릴까. 내는요 여기 남길랍니다. 내가요 평생
제목 변신. 글 로렌스 데이비드. 그림 델핀 디랑. 옮김 고정아. 출판사 보림. 휘리리. 그레고리 샘슨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 몸이 커다란 딱정벌레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레고리는 방에 걸린 거울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진한 밤색 몸통에 커다란 딱정벌레가 틀림없었어요. 까맣고 큼직한 딱정벌레 눈이 2개, 기다란 딱정벌레 더듬이도 2개 있었어요. 가늘고 긴 데다 털까지 숭숭 난 딱정벌레 다리도 6개가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빠가 아래층에서 부르셨어요. 그레고리, 옷 입고 내려와서 아침 먹어야지. 그레고리는 6개의 다리로 방바닥에 납작 내려서서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딱딱한 발이 화장실 타일에 부딪히자 딸깍딸깍 소리가 났죠. 그레고리는 세수를 하고 입안에 비죽비죽 돋은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들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세면대 위의 거울을 보니 흐이, 아직도 딱정벌레 그대로였어요. 그레고리는 옷 입은 딱정벌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긴 벌레들은 학교에 가지 않을 테니까 옷을 입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레고리는 옷장을 뒤져서 헐렁헐렁한 셔츠와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 바지를 찾았어요. 바지는 입기 쉬웠어요. 하지만 셔츠에는 팔이 들어갈 구멍이 2개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벌레다리 6개가 생길이라고 누가 짐작했겠어요? 그레고리는 할 수 없이 셔츠에 구멍을 내서 새로 생긴 2팔을 집어넣었죠. 아니, 팔이 아니라 다리인가?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그레고리, 빨리 내려와라! 그레고리는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쭉 미끄러져서 뒤로 2번, 옆으로 3번 굴렀어요. 그러다가 발랑 뒤집힌 채 계단 아래로 꽝 떨어졌습니다. 그레고리는 몸을 일으키려고 발버둥 쳤어요. 몇 분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계단 난간을 붙잡고 몸을 뒤집었어요. 딱딱한 발이 다시 바닥에 닿았어요. 그레고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빠는 조리대 앞에 서서 그레고리와 동생 케이틀린의 도시락을 싸고 계셨어요. 엄마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셨고 케이틀린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케이틀린의 접시 위에는 빵 부스러기와 달걀 노른자 반쪽이 남아있었죠. 그레고리는 영차! 하고 의자 위에 올라앉아서 달걀과 베이컨을 먹었죠. 그리고 식구들에게 말했죠. 엄마, 아빠, 저 좀 보세요. 케이틀린, 너도 봐. 난 딱정벌레가 됐어요. 사람만한 딱정벌레가 됐다고요. 아빠는 도시락통 뚜껑을 탁 닫고 그레고리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마지. 그레고리는 아빠를 흔들었어요. 진짜 벌레라니까요. 안 보여요, 아빠?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엄마가 신문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야 늘 아빠와 엄마의 귀여운 애벌레지. 어저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더니. 케이틀린은 코를 찡긋하며 그레고리의 접시에서 베이컨 한 조각을 콕 찍어갔어요. 벌레도 베이컨 좋아해?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레고리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나만 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한테도 물었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자. 버스 올 때 됐잖니. 아빠는 현관 앞까지 나와서 케이틀린과 그레고리에게 도시락 가방과 책 가방을 챙겨주셨어요. 그레고리는 아빠한테 물었어요. 벌레도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나요? 아빠는 하하 웃으며 그레고리의 등껍질을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그레고리는 현관 앞에 걸린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죠. 그래, 난 아직도
벌레야. 왜 이걸 아무도 모르지? 그레고리와 케이틀린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그레고리는 팔이 4개다 보니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 드는 게 훨씬 편했어요. 두 팔이 무거워지면 다른 두 팔로 옮겨들면 되니까요. 그레고리는 케이틀린에게 도시락 가방과 책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치, 손이 2개뿐인데 어떡해. 오빠 책가방하고 도시락 가방은 어떡하고. 케이틀린은 킥킥 웃었어요. 그레고리는 더듬이로 케이틀린을 쿡 찔렀죠. 내가 벌레인 게 안 보여? 케이틀린은 친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레고리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레고리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발밑에 벌레들이 졸졸졸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벌레들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이제 이 벌레들이 나의 새 형제 자매가 되는 건가? 새 엄마, 새 아빠가 저 벌레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그레고리는 버스에 올라탄 뒤 통로를 걸어가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 옆에 섰어요. 마이클은 그레고리를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딱정벌레가 그레고리의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딱정벌레는 그레고리의 책가방까지 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이클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왜? 네가 그레고리의 책가방을 메고 있는 거야? 내 친구는 어디 갔어? 그레고리는 마이클 앞을 비집고 들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내가 그레고리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모양이었어.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지? 마이클은 그레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아프진 않아? 응.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약을 먹든지 말이야. 아니면 양호실에 가봐야겠다. 그레고리가 물었어요. 양호 선생님이 벌레가 된 학생을 본 적이 있을까? 마이클은 눈길을 돌리며 말했어요. 없겠지. 하지만 모니카 브롤리가 코에 연필이 박혀서 양호실에 간 적은 있어. 그것도 꽤 보기 흉했지. 버스가 학교 앞에 섰어요. 아이들은 우당탕퉁탕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소리를 지르는 아이, 깔깔대는 아이, 친구를 부르는 아이들로 교문 앞은 시끄러웠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맞아. 이따가 독서 시간에 네가 무슨 딱정벌레인지 찾아보자. 그런데 그걸 알면 뭐가 나아질까? 그레고리가 대답했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지. 어쨌든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할 테니까. 두 친구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레고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레고리가 벌레라는 것도 몰랐고요. 혹시 내가 원래 벌레였는데 오늘 아침에야 그걸 알게 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진작 알았겠지.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그레고리가 물었어요. 수학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2 곱하기 3이 얼마냐고 물으셨어요. 그레고리가 소리쳤어요. 6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칠판에 써보렴. 그레고리는 길쭉한 원 모양으로 딱정벌레 몸을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3개씩 모두 6개의 다리를 그렸어요. 2개씩 새쌍이 있으면 6개가 돼요.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마이클은 그레고리에게 말했어요. 이거 반칙이야. 네 다리수를 센 거잖아.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 나가서 축구 연습을 했어요. 마이클이 골키퍼가 되었죠. 그레고리는 쿵쿵쿵 달려서 공을 머리 위로 퓨 차올린 뒤 더듬이를 휘둘렀어요. 공은 휙 날아가더니 마이클의 머리를 훌쩍 넘어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인!
그레고리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마이클도 소리쳤어요. 이건 반칙이야. 더듬이를 쓰는 게 어디 있어? 마지막 시간은 독서 시간이었어요. 모두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레고리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비읍이라고 적힌 책을 집어들었어요. 벌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이클도 곤충에 대한 책을 골랐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서 책장을 넘겼어요. 그레고리가 말했어요. 이야, 세상에 벌레 종류가 이렇게 많았어?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큰 벌레가 너뿐인 게 정말 다행이야. 생각해봐. 세상 벌레들이 다 너만 하면 어떻겠어? 잠시 후 마이클이 그레고리에게 책을 내밀며 소리쳤어요. 야, 이것 좀 봐. 쉿, 조용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레고리가 작은 소리로 물었죠. 뭔데? 마이클이 내민 책 6쪽에는 마치 그레고리의 사진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라면 그림 속의 벌레는 셔츠와 바지를 입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죠. 카라부스, 프로블레, 마티쿠스 또는 딱정벌레? 그레고리는 책을 읽으면서 앞발을 핥고 더듬이를 쓰다듬었어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그레고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사진이랑 이름이 책에 나오다니. 기분이 이상해. 이 책 빌려갈까? 마이클이 대답했죠. 그래, 너 보라고 찾은 건데.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어요. 그레고리는 책에 나온 그림을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은 얼굴을 찡그리셨죠. 아니, 이게 뭐야? 벌레잖아. 그레고리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 그림 저하고 닮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별 소리를 다 아는구나. 그레고리와 마이클은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탔어요. 아무도 그레고리에게 어쩌다 벌레가 됐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버스 운전사 아저씨도, 식당 아주머니도, 선생님도, 다른 친구들도요. 하긴 엄마, 아빠와 동생도 마찬가지였는걸요. 마이클만 그레고리가 달라진 걸 알았어요. 그레고리가 물었지요. 내가 딱정벌레라는 걸 왜 모르는 거야? 내가 사람이건 딱정벌레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시시한 일이야? 마이클이 말했어요. 나한테는 상관 있어. 그리고 안 시시해. 사람은 사람이고 딱정벌레는 딱정벌레야. 딱정벌레가 사람이 되는 것도 싫고 사람이 딱정벌레가 되는 것도 싫어.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겠니? 마이클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난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레고리도 시무룩해져서 말했어요. 나도 몰라. 마이클이 물었지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을 아니? 몰라. 내 말은 딱정벌레가 된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라고. 케이틀린은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그레고리를 가리키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는 말이야. 자기가 벌레라고 그런다? 그러더니 깔깔거리며 친구하고 놀러갔어요. 그레고리는 집에 왔어요. 엄마는 샐러드에 넣을 당근을 썰며 전화를 하고 계셨죠. 엄마는 그레고리에게 어서 오라며 손짓하셨어요. 그레고리가 말했어요. 엄마, 전 아직도 딱정벌레예요. 엄마는 당근을 한 입 깨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게 재미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렴. 그레고리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속이 상해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레고리는 울음을 꾹 참고 벽을 기어 올랐어요. 그리고 천장에 붙어서 방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거꾸로 붙어있는 그레고리에게는
마치 해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레고리, 저녁 먹어라. 그레고리는 천장에 붙어 꼼짝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레고리, 저녁 먹어라. 그레고리는 천장에 붙어 꼼짝하지 않았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그레고리가 말했죠.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녁 먹으라니까. 아니, 얘가 어디 갔어? 그레고리, 아빠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다.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위를 보세요. 그레고리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셨어요. 드디어 아빠의 눈에도 진한 밤색 몸뚱이에 딱정벌레가 보였답니다. 그레고리, 왜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었니? 옷이 아니에요. 난 벌레가 됐다니까요. 아침부터 계속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이클만 빼고요. 엄마와 케이틀린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물으셨죠. 무슨 일이에요? 케이틀린도 물었어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가 천장을 가리키자 엄마와 케이틀린이 그레고리를 보았어요. 모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레고리는 커다란 전등처럼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었어요. 그레고리가 말했어요. 나는 벌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레고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딱정벌레의 굵은 눈물이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리 오렴.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서. 그레고리가 물었어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저한테 벌레약을 뿌리실 건가요?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그럴 리가 있니? 엄마도 대답하셨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케이틀린이 물었어요. 오빠, 우리한테 침을 쏠 거야? 그레고리는 동생에게 더듬이를 흔들어 보였어요. 아니, 침도 없어. 있어도 안 쏠 거지만.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서 내려오렴. 그레고리는 천천히 벽을 타고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식구들은 그레고리를 끌어안았어요. 엄마랑 아빠는 그레고리의 머리에 뽀뽀를 하셨어요. 케이틀린은 뽀뽀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난 아직 어려서 벌레한테 뽀뽀할 수 없어. 게다가 입술도 텄고. 그레고리가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변한 걸 몰라봐서 미안하구나. 엄마도 말씀하셨어요. 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케이틀린이 물었어요. 벌레가 되니까 기분이 어때? 오빠를 주제로 탐구학습을 해볼까? 그레고리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 6개의 팔과 다리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난 잘래. 오후 내내 천장에 붙어 있었더니 기운이 쪽 빠졌어. 벌레로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그레고리에게 잘 자라고 뽀뽀를 하셨어요. 그레고리가 물었어요. 벌레가 됐어도 절 사랑하세요?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사람이건 벌레건 말이야. 식구들은 모두 방을 나갔어요. 그레고리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레고리 샘스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놀랐어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그레고리는 두 팔과 두 다리로 기지개를 쭉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방에 걸린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 벌레가 아니야.
그레고리는 씩 웃었어요. 다시 사람이 되었으니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마이클도 마찬가지고요. 창문 밖에 조그만 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레고리는 벌레한테 말했죠. 어저께 오지 그랬어. 그러면 같이 놀아줬을 텐데. 그레고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공중으로 힘껏 뛰어올랐어요. 야호! 그레고리는 식구들에게 빨리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그레고리 샘슨이 딱정벌레로 지낸 하루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제목 변신. 글 로렌스 데이비드. 그림 델핀 듀랑. 옮김 고정아. 출판사 보림.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을 연상케 하는 이 그림 동화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읽고 생각을 얻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벌레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레고리에게 벌어졌는데요.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물음표인 채로 그레고리는 등교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레고리의 기분은 어떨지, 무엇이 그레고리를 변신시켰는지 아리송합니다. 오늘의 독후 활동으로는 그레고리를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인지, 만약 내가 그레고리처럼 딱정벌레가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보고 나만의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또 딱정벌레로 변한 모습을 알게 된 마이클이라면 그레고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 나눔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나만의 상상력을 팟빵 댓글로도 함께 남겨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10분 독서 실천해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조이가 부릅니다. 말도 안 돼. 처음 날 봤을 땐 이럴 줄 몰랐지. 자꾸 설레이는 내 맘 멈추질 않아. 머리로 나는데 생각처럼 안 돼. 하루하루 다가서는 내 맘 어쩔 수 없어. 다짐을 해도 늘 그 자리 날 흔들어 놓은 그대 사랑일까. 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사랑보단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낫겠어. 이런 내가 바보 같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참 어려운 얘기. 너를 몰랐을 땐 상상도 못했지. 두근두근 설레이는 내 맘 어쩌면 좋아. 말할 순 없지만 그냥 보고 싶어.